안녕하세요, 서입니다. 오늘은 은석산 구분응선에 자리 잡고 있는 방문서사묘로 접근하기 위해서 산림도를 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길이 비포장이라서 많이 불편했는데요. 지금은 일부 포장이 되어서 훨씬 편해졌네요. 어느덧 방문서사묘 밑에 있는 은석사에 도착을 했네요. 이 은석사는 통일 신라 시대에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석사 대웅전이 이곳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팽나무 저쪽으로 옮겨서 다시 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차로 편하게 왔지만 지금부터는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방문서사묘로 올라가는 길은 천안시에서 테마길로 조성을 해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묘지까지 400m를 더 가야 하네요. 불과 몇 미터 오르지 않았는데 벌써 땀이 줄줄 흐르네요. 지금은 이 따뜻한 열기가 불편하고 다소 부담스럽지만 머지않아 그리워질 날이 오겠지요. 이제 묘지에 다 왔네요. 묘지로 입선한 내룡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은석산 정상으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은석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 북쪽에 망고강산이 있고 망고강산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용맥이 이곳에 은석산을 세웠습니다. 이제 다시 방문서사묘 쪽으로 내려가면서 내룡을 살펴보겠습니다. 은석산 정상 바로 밑은 용맥의 좌우면이 매우 좁고 산등성이에 돌이 많이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맥의 등성이 부분이 좁다는 것은 용맥이 힘차게 뻗어나갈 때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맥의 등성이에 돌이 많이 드러나 있는 것은 바람이 부드러운 흙을 다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란 증거입니다. 정상에서 조금 내려오면 급경사를 이룬 후 낮은 곳으로 내려앉은 결인처가 있고 결인처에서 다시 솟구쳐 산봉우리를 세웠는데요. 이렇게 산봉우리를 세우면 용맥이 2갈래나 3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자식을 하나 둘 셋을 두어 일가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에서 좌측으로 뻗어나간 용맥이 방문서사 생가 앞을 지나 길게 뻗어나가기도 하고 병천읍을 형성하고 있는 용맥이기도 합니다. 이 산봉우리에서 우측으로 갈라진 용맥이 급경사를 이루면서 뻗어내린 후 우측으로 뻗은 요도를 지지한 후에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고 다시 방문서사 묘지 쪽으로 뻗은 요도를 지지해서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고 또다시 우측으로 요도를 뻗어서 지지한 후에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는 형상입니다. 즉 방문서사 묘는 큰 줄기 용맥이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뻗은 요도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문서사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요도에 혈이 맺힐 수 있을까요? 높고 기세가 등등한 용맥의 요도는 기세가 등등한 용맥의 규모에 걸맞게 요도도 크고 강력하고 낮고 나약한 용맥의 요도는 나약한 용맥의 규모에 걸맞게 요도도 작고 나약합니다. 요도는 배의 노와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은 배는
작은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만 큰 배는 작은 노를 저으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의 규모에 걸맞는 노를 저어야 배가 앞으로 가듯이 용맥도 규모에 걸맞는 요도를 뻗어서 밀어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기세가 등등한 큰 줄기 용맥에서 뻗은 요도는 규모가 크고 멀리 뻗어나가면서 다시 좌우로 요도를 뻗기도 하고 산봉우리를 세우기도 하면서 독립적인 일가를 이루기 때문에 이런 요도에도 혈이 맺힐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얼마든지 혈이 맺힐 수 있습니다. 큰 줄기 용맥에서 뻗은 요도에 혈이 맺히면 이 요도의 주 능선은 바로 주룡이 됩니다. 이는 풍수질에서 모든 것은 생기가 단단하게 뭉쳐 맺힌 혈이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방문서사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은석산은 해발 455m이고 은석산에서 갈라지는 용맥이 다시 요도를 뻗기도 하고 산봉우리를 세우기도 하므로 기세가 등등한 생황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석산에서 갈라지는 요도도 혈이 맺힐 수 있는 조건만 충족이 되면 얼마든지 혈이 맺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줄기 용맥에서 좌측으로 갈라진 곳에 방문서사 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보통 입수육격 중에 행룡입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행룡입수의 요건은 반드시 혈이 맺힌 곳으로 뻗어내리는 용맥 반대편에 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기성이 있어야 할 곳은 오히려 함몰이 되어 있고 아주 매끄럽습니다. 그렇다면 행룡입수는 아닌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방문서사묘로 입수하는 용맥은 큰 줄기 용맥 옆구리에 붙어있는 섬룡입수로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산등성에서 묘지 거리는 40m 정도에 불과하고 행룡입수는 좌우로 방향을 약간씩 바꾸는 이유와 같은 변화가 있기 마련인데 방문서사묘로 입수하는 용맥은 그 어떠한 변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방문서사묘로 내려가서 묘지를 입수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묘지 뒷편에서 좌우를 살폈을 때 내룡의 좌우면이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입수하는 내룡을 살펴봤을 때도 묘지를 입수하는 내룡의 좌우면이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룡이 좌우면을 넓게 펼쳐야 혈이 맺힐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상당히 높은 곳인데요. 이렇게 높은 곳에는 혈이 맺히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높으면 높을수록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높은 곳에 혈이 맺히려면 주변에 있는 산들이 높게 일어서서 방문서사 묘지가 있는 곳을 빙 둘러싸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줘야 합니다. 위성사진에 표시한 것을 보시면 방문서사 묘 주변의 산들이 방문서사 묘 쪽으로 돌면서 포근하게 감싸는 형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생기를 보존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생기를 보존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은 혈을 맺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방문서사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좌우면이 상당히 넓지만 묘지 앞 전순 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전순은 급경사를 이룬 후 소멸이 되어 끝이 나는 형상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판단하기로는 방문서사묘는 혈이 맺혀 있는 명당으로 판단이 되었지만 점혈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즉 이곳은 혈장의 좌우에 붙어있는 선익의 형상이 뚜렷한데요. 이 선익을 기점으로 앞으로 나아갈수록 강판이 점점 좁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봤을 때 강판이 좌우로 가장 넓은 곳, 즉 혈장 좌우에 붙어있는 선익이 끝나는 지점을 일자로 그어서 연결하고 묘지로 입수하는 내룡의 중심을 일자로 그었을 때 이 둘이 교차하는 이 지점이 정열처로 보였습니다.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옛 어른들의 깊은 뜻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이곳의 묘지를 잡은 직관이 이곳의 지형이 장군 대자형이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후손들이 이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병천에 장을 개설하였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는 장날 사람들이 모여드는 형상이 마치 군졸이 운집한 형상을 연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서 방문서사 후손이 번성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무들이 무성해서 병천장이 보이질 않네요. 지금까지 방문서사 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의 내용이 와닿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